문제고 훈련의 문제죠. 그래서 그 젊은이여 경험을 많이 해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가서 당해봐야 그때 내가 잘못했었지.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이제 내부 리플렉션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런 게 자기 공부가 돼서 다음에 그런 게 한 번 더 나오면 빨리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거뿐이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학이 여기 와서 공부할 때 마케팅 중요하죠. 뭘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모실 거냐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 다 됩니까? 그거 갖고 그것만 잘해갖고 CEO 될 수 있나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이 다른 쪽에 취약한 거는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또 이제 다 어떤 기업은 그 공학을 공부하고 기술을 해갖고 CEO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매니지먼트 공부를 해야 돼요. 기술 경영이 그런 걸 가르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스스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전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내가 잘 나갈 수 있겠다.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해도 타협할 수 있고요. 근데 진짜 매 순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지금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대가 얘기할 때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예습하는 친구가 성적이 좋다고 했는데 예습을 한 사람은 제가 해석해보면 이미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서 여기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그 얘기하는 분, 교수가 얘기하든 누가 하든 정확한지 안 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가 복습하죠. 그러면 사실은 책에 있는 것만 갖고는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하려면 10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조할 때 실험을 해보고 이게 더 나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경험이 모여서 개선이 되고 베스트가 되는 형태로 가는데 거기 핵심은 뭘 할 때 정확하게 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까? 요리사들이 정확하게 다 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초짜들이 뭐 주면 10번 하면 10번 중에 3번 정확하게 하고 7번 하면 얻어 맞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해가지고 자기 노력을 해서 10번 중에 8번, 9번을 정확하게 하면 그래 너 이제 좀 하는구나 소리 듣고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에 강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생활하면서 뭘 할지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를 걱정하는 게 훨씬 나중에 큰 리턴을 가져온다는 게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 다 어렵다, 쉬운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한만큼 내밀어줍니다. 내 말이 자꾸 길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간상 여기까지 한여름 분야가 질문 보고 싶은 것까지만 사진 받고요. 즉석에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 질문 뽑아주신 거 읽어주시고 내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어렵다는 게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2013년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여기에 맞는 말 같은데
그 중국 그 석단의 선수 유무야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여기 왔을 때 그 왕지안 시인이 썼던 그 말을 썼거든. 그 욕공 천리무 멀리 천리를 보려면 우선 갱상일춘과 우선 한 계단 올라와라. 근데 지금 어렵다. 어려운 것을 하려면 아니 멀리 천리를 보려면 어려운 것을 한 계단 올라야 가능하다. 개인적인 더 좋은 거라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병행학에 있어서 재무관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까 설명하시오.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재무관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2명의 CEO 그 기준이 2011년이니까 그 후에도 또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전에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유망한 직업 1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1번이 뭘 것 같아요? 투자 재무분석사야. 1번이 가장 유망한 직업. 그리고 2번, 3번 해가지고 10개 중에 6개 직업이 전부 재무관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 직업을 가지려면 재무관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 그런 직업입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무슨 자산운용 이거 재무관리 모르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증권 외환 딜러, 그 다음에 경영 및 진단 전문가, CPA,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 물론 근본적으로는 경영학, 특히 이 운영관리를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재무관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깔아줘야 이게 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지금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어제 24일에 발표한 이 앞으로 10년 내에 클 직업 거기에도 1번이 경영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를 하려면 아까 오퍼레이션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재무관리도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경영학계 기본이 없으면 이 경영 컨설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번입니다. 근데 또 택배기사 이것도 뜨는 직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대충 이제 중간쯤 가는 것이 아까 얘기한 투자신용 분석가 아까 제 1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힘 줄어들 직업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런 것이 외환 중개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수, 교사, 택시기사 이런 직업이 줄어들 거다. 그때 선교사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더 유명한 직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에 대한 답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의 주제는 진로 컨설트이기 때문에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그런 것이 또 취업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제가 사실 오늘 이 진로 컨설트를 위해서 한 3주 전부터 계속 저희 지수단에 매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봉 포럼이라고 이제 그 도사들이 다 와 있어요. 현대 자동차에 전무했던 별로 얼마 안 되신 분, 중소기업 현대 사장, 그다음에 무슨 여러 분야의 분들이 심지어 이 도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그분들한테 진지하게 쭉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취업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공부하는 기본이고 그 양반들이 보는 것은 저는 이제 오늘 그걸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분은 혼자 배낭여행을 해봤느냐 혼자가 아니라 그러고 있자고 배낭여행, 무전여행 이런 걸 해봤느냐 그런 것을 질문한다. 그래서 그 속에는 다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또 가서 실제 어려움을 당해서 여행을 하고 돌아가서 휴직을 저는 또 예를 들면 봉사를 제대로 봉사활동을 해봤느냐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절에서 교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교사를 하려면 자기 가르치려면 교환을 준비해 계획을 세워야 또 실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PD를 해서 제대로 가르치니 그리고 이런 과정 이게 경영의 계속 PD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성실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성실한. 근데 어떻게 성실한 줄 아나?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안 나요. 보면. 자 어쨌든 취업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할 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면접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실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전공은 전공이고 아까 송 교수님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저는 고전을 많이 보라 이 바탕에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공이라는 것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들께 여태까지 나온 사전 질문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 들고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 하나만 또 안 하는데. 혹시 없으신가요? 너무 완벽해서. 저기. 이름을 원래 관등성명을 얘기하는 게 문제는 안 갔죠. 내가 질문할 때는 관등성명 딱 얘기를 해야 돼. 경영학과에 수학학과 정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무 쪽에 관심이 많은데 CPA 준비도 하고 있어요. 같이 경영 지원 회사 그냥 기업 경영 지원 팀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럼 CPA를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 CPA를 준비하는 그 과목 자체가 회계 있고 그다음에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지원팀이나 아니면 회계 경리팀에 근무를 하는데 아주 좋죠. 물론 지금은 전부 다 그 소프트웨어가 다 돼 있어. 분계를 따로 하고 저희가 할 때는 차변 대변해가지고 분계하고 전도를 끊고 그리고 키펀처가 입력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막바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원리가 필요 없을까? 그게 아니고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거꾸로 해도 가지고 틀린지 맞은지는 몰라. 그건 확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CPA 준비를 하는 게 그렇지.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고 그리지 말이야. 고양이 그리다 보면 쥐새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크게 그리고 하는 거지. 네, 답변이. 네, 답이 되나 보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경영학과 아닌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니, 또 여학생. 맞아요. 아니? 네. 내가 옛날 공대 그 학생 같은. 저 재무관리 수업 듣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공대 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잘못 안 되지. 이렇게 항상 이래서 이제 성교생한테 욕먹는데 우영 그게 오퍼레이션 그게 잘못돼가지고. 네. 예. 생산 야, 관등성명이 하나 있잖아. 네, 경영학과 1학번 박희성이라고 합니다. 생산 관련해서 취업 공고를 보게 되면 되게 그 생산 파트 관련 전공을 우대하는 쪽이 많아서 이공계 쪽을 많이 뽑던데 경영학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서 그 분야를 갈 수 있는지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큰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사실 기업에서들도 워낙 지원자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편이죠. 그러니까 인문학한 친구가 가서 생산 현장 가서 공부하고 일할 수 없다라는 자기들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쪽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자기가 좋아서 가서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기업의 그 인사팀들의 자기들 편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를테면 계약한 사람들은 생산 현장에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사팀에 나는 그쪽 가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 그들이 구제를 해줄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인식을 제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갔다, 근데 내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자기가 그쪽 부서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전적으로 막혔다. 사실 그거는 요즘 얘기지 예전에는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 이제 수영장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업들 문제였는데 사실 균형이 중요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어느 분야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업에 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 일을 한다면 은행의 일선 업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오퍼레이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일만 하면 다 된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나서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의사 담당자들도 아니라 자기들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를 못 씻는 상황이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로말로 다 평가를 할 수 없는데 그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관심이 있을 때 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공학도 알아야 돼요. 현장에 어떤 기계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그죠? 요즘 미래학자들이 와서 엊그제 토마스 프라이가 와서 얘기하는 프레임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셨어요? KBS 프로그램들 미래 직업이 뭐가 유망한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스토리가 뭐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드론 얘기, 뭐 무인 자동차 얘기 뭐 많았죠, 그죠? 그런 얘기들 하면서 미래 어떤 직업들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나는 분석하는 직업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디자인도 그렇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 디자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안목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안목을 가진 거하고 못 가진 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그렇죠? 오퍼레이션 모르고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면 결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사활이 걸린 투자나 결정을 할 때 모르면 일단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오퍼레이션을 모르면. 그러면 오퍼레이션을 잘 아는 다른 친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이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에이전트 프로그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CEO를 직접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매니지먼트만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어카운팅을 아까 이제 예전에 얘기하신 분들이 다 했던 얘기는 그러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그런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그분들은 이제 그 자금 관련된 것만 결정하고 실제 성패는 다른 전문가들을 같은 레벨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별하게 경영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할 게 많은데 특별하게 다 공부할 수 없고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틀에도 완전히 멀리하지는 말아라, 그렇죠? 내용들을 균형 있게 알아듣고 그쪽 키워드들은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분야 일하고 관련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어려워요. 이거 다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오퍼레이션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크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은 그 경리나 이쪽 그 자금 관련 인사 분야 이쪽 마케팅 쪽으로 많이 가서 일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나 싶은데 어느 순간에 스톱했던 오퍼레이션 모르고 거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옆구리 찌르고 술 사주고 밥 사주면서 오퍼레이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돼서 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시공을 거쳐야 30입니다. 시공을 꼭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예. 저는 관등성명 1, 2학번 최소연입니다. 저 4학년. 네. 제가 지금 금융기관 경영론 그 한영학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금융에 대해서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전혀 지식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책, 좀 쉽게 설명된 책이나 그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정도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올 때 다 나오죠. 근데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제일 쉬운 책이요. 제일 쉬운 책이 위험관리 위험관리론이라 해가지고 따로 그 썬더스 그거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것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하고 몇 챕터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넘어야 되는 1층 한층 올라서야 그걸 점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할 수 있다. 다른 혹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것들. 뭐 하루아침에 근데 지금 클래스에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야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그거는 후한 무치가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질문하는 거. 모르겠어. 몰라.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창피하고 뭐 부끄러워 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 걸고 거기서 시비를 걸어야지. 하우를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일단 크리트하게 하고 내가 미진한데 넘어갔잖아. 정확하지 않게. 그럼 그 다음 것들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에 모르면 다른 책을 참고해서 내가 보겠다. 그런 걸 하려면 10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못 알아들어서 나 모르겠는데 그거 뭔지 설명해 주세요. 더. 교수를 들고 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쉬운 방법을 사람들이 안 써요. 우리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서 그런지 이상하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를 판단을 잘못해서 못해.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공부는 어떤 과목이든지 내가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 저건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러면 덤벼서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걷기도 하고 모르는 거 걷기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내가 아는 게 정확한 거냐 집에 가는 길 정확하게 알아요?
무릎을 치료 못 가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안 하면 실패가 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금방 위기감이 오죠. 자기가 정확하게 못하면. 근데 대부분 것들은 정확하게 안 해도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나 정확하지 않아? 몰랐어. 그럼 그 순간에 해결해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다른 책 10권 읽어가지고 하려면 오히려 노력만 들고 자기 시간 소모하고 다른 거 해야 될 건 못하고 저는 그런 거 안 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 교수님 뭐 하시면서 아니,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너희들 학생 계속 지금 저 방관절만 있지 말고 이제 참여해서 마지막이니까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학번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1학년이어가지고 1, 2학번인데 고등학교 와서 그래가지고 그 상위 수업들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나중에 듣게 될 수업들인 것 같은데 표현을 보면 이게 쭉 있어야 되죠.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걸 참고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 괜히 재무 관리 안 듣고 그냥 뭐 위험 관리용부터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로드맵이 있어. 재무 관리, 운영 관리 기본적으로 듣고 그다음 이렇게 좀씩 심화학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 적을 알면 얘는 무시해도 되고 얘는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거 만들어야 되고 얘는 친해야 되고 얘는 반칙만 하고 뭐 이거를 결정하는데 그걸 몰라서 지금 그 얘기죠. 어떤 놈이 적이고 어떤 놈이 친구인지를 지금 모른다. 근데 사실은 그거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뭐가 좋으냐.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직업이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뭐 병에 걸리셨는데 이걸 내가 공부를 해서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를 가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죠? 특별히 뭐 어떤 사업을 아버지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물려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뭐다. 그러면 쫙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출발점이 내가 돼갖고 나는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생각해야죠. 사실. 그래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 지적 능력 가지고 충분히 구별이 됩니다. 내 적이 어디 있다. 내 적을 주적을 찾아서 그런 노력을 한 스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답은 널려 있는데 본인이 내 적이 누군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적은 뭐냐? 결혼을 잘해서 먹고 살 거냐? 그러면 돈이 많은 이성을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같이 승리를 쟁취해갖고 할지를 연구하고 그 스킬을 닦아야 되죠. 다른 건 우선순위 뒷일이죠. 내가 좀 이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나를 찔리는데 어찌 됐거나 내 적이 뭐냐, 나는 뭘 할 거냐, CPA를 할 거냐. CPA를 하더라도 적을 CPA를 안 하면 그럼 죽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안 되면
그러면 CPA를 하면서 여기서 얻을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죠. 과정에서. 그죠? 그걸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타겟이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게 이제 편안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남이 그런 걸 누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으냐, 정답일 것 같으냐. No way.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본인은 본인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내가 느끼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른데 그걸 믿고 해? 여기에 퀘스천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 적이 누구냐, 이거 고민을 해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여기에 속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분석이 되고 이거는 내 적이고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거고 이런 걸 구분해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한 번쯤 하십시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은 힘들어서 주시면 돼요. 경영학과 1학번 박혜성입니다.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그래. 한열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금융시장에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에서 이제 트렌드도 자꾸자꾸 바뀌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향후 보이는 트렌드와 어떻게 거기를 가고 준비했으면 이게 더 괜찮겠다라고 조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융은 금융기관 경영만 3분법 그런 은행 증권 보험이고 4분법 그런 지금 캐피탈즈와 같은 회사 다른 여론사를 포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은행은 기본이요. 사실은 은행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저희가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막 은행에 근무하던 증권부가 있어요. 증권부에 사람 선배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증권회사의 보스가 임원이나 그다음에 지점장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보험회사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보험회사 지금 삼성생명이거든요. 동방생명 그 당시 제가 동방생명 이마수 상무가 분이 제가 강의를 듣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보험회사가 또 이게 은행에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근본은 은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르지만 듣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증권이나 보험 그다음에 이 투자회사 등은 늘 이렇게 변화가 부침이 심하지만 은행은 비교적 부침이 정확하다.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부침이 정확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는 하고 끝까지 한우를 판단해 I자형 인재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T자형 인재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은행에 근무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 국제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증권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아니면 여신 전문 리스나 아니면 팩토링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 이렇게 하나의 T자로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저희 시절에는 저희 시절 지금 벌써 이미 달라졌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 가지를 잘해가지고 먹고 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직업을 6번 바꾼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아까 T자는 3개는 기본 하나 있고 하나는 3개 통섭하는 그런 준비를 해두면 언제든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나는 일수불퇴 이것만 알면 나는 먹고 살 거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른 물결이 왔을 때 해치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답변이 있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하얀색 티 입으신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듣기만 하겠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더 이상 더 질문 없으신
시면은 네, 이제 저희 이제 진로 콘서트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들께서 그 전공 이외에 그냥 그 교수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 뭐 인생의 조언 같은 거 네,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 얘기하게요. 여러분들한테 내 말대로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 가면 내가 반드시 다른 건 다 알아도 되는데 이거는 꼭 그게 한 가지 있어. 뭘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너는 연애, 내 그렇게 보여? 연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아니고 뭘까? 공부하느라 제대로 못 논 것 같습니다. 공부하느라 제대로 놀지 못한 거. 노는 거? 네. 노는 건 뭐 애니타임. 노는 것도 정확하게 놀아야 돼요. 정확하게 놀아. 진짜 정확하게 놀아요. 노는데 뭘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잘 못 놀아요. 정확하게 해야 돼. 그것도. 노는 것도 정확해. 그래서 사실 다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이 뭐 있습니까? 자산이 뭐 있어요? 젊음입니다. 젊음. 네. 젊음이죠.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 건강하죠. 근데 건강이 자산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죠. 그죠? 자, 건강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체력이라고 해봅시다. 체력. 나중에 임원 되고 사장 되는 분들 보면 체력이 조금 문제예요. 중간에 비리비리하면 다 꺾어져요. 아무리 출발 좋아도 소용이 없어. 스펙 아무리 좋아도. 자산이요. 여러분들 돈 모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쓸 것 같으세요? 소용없어요. 다 자녀들 거예요. 배우자 거. 자기 갖고 가봐야 뭐 얼마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체력은 자산화 해놓으면 이거는 남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내 거고. 근데 이 체력이 자산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돈이 되나 싶은데 나중에 지금부터 해서 노력을 해놓으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져. 자산 가치. 체력을 자산으로 생각해야 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여기 군대도 갔다 왔죠. 내가 제일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갔다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나 군대는 안 갔지만 똑같아. 대부분 다 1등병 시절 죽어라고 술도 적게 먹고 담배도 적게 피우고 뭐 열심히 해. 그래서 몸이 좀 좋아져. 그죠? 2등병, 1등병. 그죠? 그래갖고 최고조에 탁 올라. 맞아? 네. 최고조에 딱 올라가고 무서운 게 없어져. 체력이 그 정도 생겼는데 무서운 게 없어졌는데 어느 날 상병 달고 병장 달 때 야, 뭐 라면 밤에 먹고 뭐 자고 운동 안 하고 니네나 뛰어 나는 안 뛰고 다 반납하고 제대로 해. 너무나 아파서 죽겠어. 그거 피크에 올라갔을 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생각만 바꿔갖고 이거는 내 자산이다 생각하고 그 고생하는 거 아침에 조금 더 일어나서 뛰고 하는 거 그죠? 먹는 거 뭐 하는 거 술 담배 줄이고 하는 거 똑같이 해서 그걸 계속해서 연장시키면 그죠? 제대할 때쯤이면 군대 가서 어마어마한 체력을 갖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산화된 걸 그걸 다시 만들자고 그러면서 무지하게 돈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세월이 가서 그 체력이 쌓이게 되면 면접 가서요. 사람들 뭘 보는지 아세요? 체력 봅니다. 친구 뽑았는데
다 좋은 것 같은데 체력이 약한 것 같으면 이거 오래 버틸까? 그래서 예전에 술 잘 먹는 친구들 뽑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하여튼 체력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난 병원에 안 가. 전부 사람 다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체력을 한번 따져봐라 그래갖고 일주일 밤샐 수 있느냐 능력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하고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자신 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을 버티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체력.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남녀 불문이에요. 나는 여자니까 운동 안 해도 돼. No way. 남녀 불문하고 지금 시작해서 하루 3시간씩 운동합니다. 이거를 밥 먹고 잠자고 그죠? 뭐 수세하고 뭐 하는 기본 하잖아요. 그거 안 할 수 없잖아. 아무리 바빠도 그거 하는 것처럼 기본 시간대 집어넣어놓고 하루 3시간 운동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세요. 처음에는 괴롭고 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 자산하는데 하루 3시간씩 하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뭐 제자리 뛰기를 해도 되고 뭐 줄넘기를 해도 되고 뭐 수영하면 좋아하면 뭐 뛰기 뭐 걷기 뭘 하든지 하루 3시간씩 하면 1년 몇 시간이죠? 1000시간이에요. 10년 하면 10,000시간이에요. 그죠? 3시간씩 해갖고 10년 하면 누구든지 프로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증명이 된 얘기예요. 그죠? 10,000시간 누구리라는 게. 그러면 젊은 나이에 그 체력을 가지면 회사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다른 거 더 아는 것보다 그거 하나로 버텨도 충분히 되고. 그죠? 근데 이 생각들을 잘 못해요. 우리 나이 되면 체력 자산이야말로 진짜 큰 자산이에요. 몇억 이상 가치 돼요. 다 자기 거. 그죠? 근데 젊은 시절 다 보내놓고 지금 운동 시작해봐요. 이게 베이스가 낮아가지고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피크에 있잖아. 여기서 시작해갖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고공에서 노는데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저공에서 바닥에서 끼는 거라고. 아무리 열심히 투입하고 뭐 노력을 해도. 그죠?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지금 투자를 해요. 지금 돈 없죠? 자산, 돈 투자할 거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혹자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밖에 없는데 이거 3시간씩 운동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굳이 뭔데. 그죠? 근데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작심을 한번 해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 진로 결정하는데 최고의 나는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체력을 자산화해라. 자산으로 생각해서 내가 체력을 자산으로 얼마큼 갖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다 싶으면 젊으니까 고공으로 빨리 뛸 수 있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해 그랬는데 해보니까 다 되죠. 들고 뛰고 뭐. 그래서 일병, 상병 되면 초짜들은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쥐어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상급자라고. 근데 그걸 하고서 계속 했으면 근데 지금이라도 아무리 저거 해도 늦지 않았어요. 운동이라는 건. 해보면 운동 정확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리지 트레이닝이 다 들어있어요. 균형 감각도 있고, 그죠? 운동 하라 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젊기 때문에 아무 운동이나 막 해도 탈이 안 나요. 근데 우리 나이에 하면 운동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이고 그걸 하면서 보면 균형 감각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스코프 커져요. 그래서 생활도 바로 잡히고 생각도 바로 잡히고 그죠?
감각도 좋아져. 여러분도 신경을 다 쓰는 거거든. 체력만큼 써요. 체력이 좋으면 더 많이 써. 디자인 감각이 이런 것도 달라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쳤을 때 하고 아침에 자고 나서 싱싱할 때 뭘 볼 때 느낌이 항상 자기가 판단해도 내 체력이 더 좋아지면 어떻겠어? 그래서 최고의 그 진로를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체력 자산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짜투리 시간 나오면 무조건 운동하세요. 짜투리 시간. 하루 3시간을 채워버리면 기가 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저 앉아서 해도 될까요? 그다음에 이게 그 체력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승용 목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이걸 하면서 어떻게 밥을 주든가 아니면 뭐 안 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6시 반에 시작이다 그러고 오세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많더라고요. 먹고 살자고 지금 진로 콘서트를 하는 정작 먹고 사는 일은 빼고 먹고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성 교수님 체력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애가 있잖아요.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 집행유예 이게 1시 점심 먹고 1시 이후에 집행유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어넣은 게 아니라 판사가 점심 먹고 와서 판결을 할 때는 60% 이상 집행유예를 내는데 밥 먹기 전에 배고플 때는 10%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원칙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데 얘기해주지도 않은 만에 이렇게 진로 콘서트를 한 게 지금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진짜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송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더니 이거는 이 오퍼레이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게 오퍼레이션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체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는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할 수 없으니까 체력은 기본 베이스 또 똑같은 고전을 읽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라. 물론 다 읽을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럼 제가 토지 꼭 그 읽어보라고 싶고 또 중국 그러면 열국지라고 했어. 여러분들 사자성 있잖아요. 사자성 200개 이상이 전부 열국지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읽기 어려우면 네 번째 조선기 선생님이 쓴 전국시대 이걸 일본을 알아야 돼. 자꾸 일본을 배척할 때 아니라 일본을 알아서 이용해야 돼. 그러려면 대만 거기 자기들이 가장 영웅인 도쿠가 이에야스에 대한 얘기 영화시켜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 그것도 있고 또 세계를 향해서 무역을 하기 위한 책 불모지대 뭐 이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베이스 위에 이제 전공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성 토마스 합창단이라고 독일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독일에 있는 13살부터 18살 사이에 합창단이 800년 전 다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가 거기서 30년 동안 지휘자가 있던 우리 항신이 우리 마에스트로 저하고 그분이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누가 질문했어요. 하면서 이 토마스 합창단은 라이프니치 토마스 합창단은 위대합니까? 개개인은 결코 위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작품에 접함으로써 위대해집니다. 이 합창단은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학교에 입학할 때는 별로 위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위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대해지기.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물론 거점 없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유명한 불광불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광, 미칠 광처럼 미친다. 어느 한 곳에 정말 딱
미치면 제 경험으로는 이 목젖에서 이 침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고 지금 실제로 뭔가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딱 터득하면 목젖에 침이 넘어갈 정도로 정말 미쳐가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불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직 끝났어요.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잠깐 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로 코스트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학생회에서 이번에 진로 코스트를 이렇게 처음 기획한 이유는 아까 황교서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학생들과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아무래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약간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갭을 줄이고 또 학생들의 고민을 또 교수님들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렇게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진로 코스트를 만든 것만큼 여기서 질문 못하신 것들 또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질문해 보시고요. 또 많이 찾아가셔서 도움 요청하시면은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 주실 겁니다. 그런 만큼 교수님께서도 학생들 많이 찾아오면은 내치지 마시고 많은 도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로 코스트 오늘 마지막 날 재무관리 생산 운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